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내가 뽑은 문장, 오늘은 관어해자 난위수라는 문장인데요. 관어해자 난위수라. 이 문장은 제가 우연히 어느 책에서 봤는데, 곱씹을수록 참 멋진 문장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문장은 맹자 진심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우선 해석을 하자면 관자가 볼관자죠. 어는 어조사고 해, 바다 해자. 바다를 본 사람, 해자, 사람자. 그래서 관어해자라면은 바다를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난위수, 난자가 어렵다. 위는 말하다, 물을 말하기 어렵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렵다. 무슨 말일까요?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문장은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해석이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한데, 이제 앞뒤 문장, 이 맹자 진심편에 있는 앞뒤 문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명확해집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성어를 해석할 때 그것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고, 그 텍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컨텍스트, 이것이 어떤 단락,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는가가 중요한데요. 맹자는 소위 큰 배움과 큰 가르침, 큰 뜻,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심편에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뒤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맹자왈, 맹자행님이 말하기를 공자 등 동산이 소노라. 공자 등, 오르다, 공자가 오르다, 동산.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옛 노나라 땅 어디쯤에 산 이름 같은데요. 좀 큰 산이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 등 동산. 공자가 동산을 오르고 나니 소노, 노나라가 작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큰 산에 딱 올라보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노나라는 땅이 다 한눈에 보이니까 동산에 올라보니 내 노나라 땅이 작구나. 또 그 다음 문장이 등태산이 소천하라. 태산은 산동성에 있는 유명한 큰 산이거든요. 등태산,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구나.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게 되면, 저 조그만한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내가 몸담고 있는 게 되게 작아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공자 등 동산이 소노요, 등 태산이 소천하라. 그 다음에 고로 관어해자 난위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은 좀 의역을 하면은, 여러분 바다를 한번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동해, 남해, 서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호수나 강을 바라볼 때의 느낌과 큰 바다를 봤을 때, 정말 바다를 처음 봤을 때, 특히 만약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처음 보면 그 느낌은 호수나 강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죠. 제대로 큰 바다를 한번 봤단 말이지. 큰 바다를 한번 보고 나면 작은 바다들, 작은 물들, 바다 이외의 작은 호수나 강은 더 이상 물로 여기기 어렵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앞에 동산이나 태산, 이것과 대꾸를 시켜보면은.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유어 성인지 문자. 유자가 유람하다 또는 놀다 또는 어울리다, 공부하다 다 포함되는 건데요. 성인지문, 그러니까 성인, 되게 뛰어난 사람의 문화, 뛰어난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논일었던 사람, 유어 성인지 문자는 난위언이라. 여기서 말하는 언은 말씀, 좋은 말씀.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워낙 센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내가 그거를 저 사람 말 잘하네 이런 얘기를 못 느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하죠. 뭔가 대단히 큰 것을 경험하고 큰 것을 보고 나면 이 찌지부리한 것들은 별로 내 눈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봐서는 아주 대단한 것에 대한 체험의 중요성을 말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GS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GS그룹의 허창소 회장께서 신년사를 하면서 이 관어해자 난이수 구절을 인용하면서 경쟁력을 갖춰라. 그러니까 뭔가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큰 바다를 보면서 나아가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나면 관련된 책이나 주장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공부하고 나면 이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건 진짜 대단한 경지인데 이 책의 저자는 정말 공부가 깊다 이렇게 한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은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나노해자 관이수는 최고의 경지를 접해본 사람은 이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살면서 어떤 바다를 보았던가, 바다를 보기나 했던가, 또는 넓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탐험을 했던가. 작은 연못이나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도 나름의 운치가 있어요. 하지만은 가슴 탁 트이는 장쾌한 바다를 두 눈과 가슴에 한번 새겨 넣고 나면 그 다음에 바라보는 세계는 좀 달라지겠죠.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인가 본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창공을 날아본 사람은 발은 비록 땅에 있지만 눈은 언제나 창공을 향해 있다. 한번 날아봤거든. 그리고 날아봤을 때 그 느낌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발은 비록 땅에 있지만 눈은 언제나 창공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치나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생활하고도 이제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맨날 그냥 저냥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이벤트 속에 내가 노출이 되면 발전이 없는 거죠. 정말 나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경험과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선배, 대단한 실력을 갖춘 선배 밑에서 제대로 한번 고생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관어해요. 해를 보는 거죠. 바다를 보는 거죠. 바다를 보고 나면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의 바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 말 관어해자 난이수는 제가 좀 이렇게 위축되고 또 제 스스로가 조금 하모가 좀 안 풀리고 이럴 때 힘이 빠질 때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느껴지거든요. 아주 대단한 분들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아우라를 제가 느꼈던 그런 감흥들, 그 다음에 또 제가 뭔가 제 선에서 최고의 성취를 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제 스스로가 뿌듯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관어해 바다를 봤던 그런 순간이죠. 그 기억들이 나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겠지만은 그 좋은 기억들은 저한테 좋은 진짜 그 필름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힘들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자양분이 되기도 하더군요. 여러분들의 바다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바다를 보시고 성장하시고 그래서 나 역시 누군가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러프 머스트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